이재명이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지요. 많은 분들이 충격과 실망 그리고 분노로 밤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왔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시작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법과 상식, 헌정 질서의 중대한 위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민앵커는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 이후 진행 중인 형사재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헌법 84조 논란과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까지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이재명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비리 등 총 5개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당장 오는 18일에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24일에는 대장동 등 4개 의혹이 병합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까지 모두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겁니다.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비정상입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 그게 정상적인 법치 국가입니까? 국제사회는 한국을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추가 단순히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소 이후 재판까지를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립니다. 만약 소추가 기소 이후 공소유지까지 포함된다면 이재명에 대한 모든 재판은 임기 중에 중단됩니다. 반면 기소만 의미한다고 본다면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그대로 진행돼야 합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유명 대학교 헌법 전공 교수들조차 해석이 조금 다른데요. 하지만 이 논란을 정리해야 할 입법부와 사법부는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은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정지를 확정해주는 법 개정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다수설은 이렇습니다.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기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기소 이후 재판 절차까지 금지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수설은 국민 여론과도 일치합니다. 2025년 5월 KBS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인 2024년 6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무려 73%의 국민이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이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형사재판 면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강한 국민적 공감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각 재판부가 자율적으로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대법원도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통일된 방침을 제시하지 않고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해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열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이유로 출석을 피한다면 실질적인 재판 진행은 매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미 위증교사 재판은 기일 추정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 상태입니다. 쌍방울 관련 재판도 아직 정식 공판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흐름은 재판부의 판단 이전에 정치권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현실적으로 법정에 설 수 없도록 만드는 효과를 줬다 이것이죠. 더 심각한 건 민주당의 움직임입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아예 법적으로 이재명의 재판을 정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행위를 아예 처벌조항에서 삭제하고
형사소송법은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은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미 국회 법사위는 이 두 법안을 의결했고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이건 셀프 사면에 가까운 일이죠. 아니 그냥 셀프 사면이죠.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판을 멈추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법률의 보편성, 형평성, 국민 일반에 대한 적용이라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결국 형벌권은 살아있지만 그 집행은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재명과의 오찬 자리에서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은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면전에서 직언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다수 유권자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민통합이라는 말과 실제 정치 행보가 완전히 어긋나 있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미 혼란이 커지고 있죠. 특히 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까지 요구하며 당 지도부 체제 붕괴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정작 이 사안을 둘러싼 보수우파 진영의 전략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니들이 그럴 때냐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군요. 자, 앞으로 당대표 시절 늘 그래왔던 것처럼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재명은 방탄 논란이 끊이질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은 헌법 해석 논란으로 버티고 아예 법을 바꿔서 면죄부를 주려는 행태, 이것에 민심이 격렬하게 반기를 들 가능성 농후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이재명과 민주당은 자신들이 법을 바꾸고 재판을 멈추고 공소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력을 쥐자마자 가장 먼저 자신들의 문제부터 해결하려 합니다. 과연 이 정권이 국민을 위한 정권이겠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자신을 위한 정권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민심 역풍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그들은 울산시장 선거를 공작하고 좌파 판사들을 동원해 재판을 왜곡하며 검찰 수사를 차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은 그 연장선에서 아예 제도 자체를 고치려 합니다. 법치 해체, 사법 왜곡, 입법 장악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진짜 위기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야당이 된 것이 아니라 법과 정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질서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법을 비틀고 재판을 멈추려 합니다. 이걸 눈 감고 넘어가면 그 다음은 당연히 사법부 장악이고 언론 통제이며 국가 권력의 사유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켜보고 기록하고 맞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